이 잔존가치 모델, 자녀 이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20년에 대한 실적을 추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초과 이익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삼가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가별로의 상승 여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의 성과를 말하기 전에 그럼 일본 시장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일본이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이냐? 앞으로의 6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16,500 정도의 니케이 지수죠. 근데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17,50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요. 아까 통화정책 얘기 많이 하셨죠. 아베노믹스의 근본적인 부분의 통화정책인데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아베노믹스의 내용을 좀 보시면 재정 쪽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난 2008년 이후에 재정으로서 깨졌기 때문에 계속 재정 적자를 줄이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추세가 나오면 당연히 정부가 쓰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경기 부양적이냐? 아니죠. 그죠? 물론 재정 적자를 쓰고 있으니까 부양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트렌드 자체가 지금 꺼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이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재정 정책을 보시면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대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서 전체 부채 비율 GDP의 200 몇십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다, 재정을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에서 오케이를 하면 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풀고 나서 정부가 부채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부채 비율이 130%니까 실질적으로는 재정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쓸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정을 쓰면 경기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은 마니 벨라시티에 따라서 돈의 속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기와 연결이 되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재정 정책은 쓰는 그 돈만큼 소비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소비 부분 얘기 많이 나왔죠. 보시면 한국과 틀린 부분이 뭡니까? 일본이. 이겁니다.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해서 60%대 초반, 중반. 한국은 몇 프로죠? 80%대 후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환경과 통화적인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 긍정적이다. 여기서 나왔던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재정, 이제 28조 엔 이상의 경기부양책 출시 의사 밝혔죠. 이제는 케인지안 티어리로 넘어간다는 거죠.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일본이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야 너 좀 그만해 하면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상 정책 환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지표를 쭉 다 보셨더니 결론적으로 답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도 않지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한 6%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일본 시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경제를 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일본의 GDP 지출별 항목 비중을 보시면 소비가 78%나 돼요. 그죠? 그래서 환율이 주구장창 절하가 된다 그래서 좋냐? 아니다는 거죠. 그럼 수출 기업만 사야 되죠, 그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엔화가 절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중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시장이 좋아지죠. 그죠?
보십시오. 제조업 비중이 전체 GDP의 21%, 서비스가 74%나 됩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이 좋아져요, 소비가. 그럼 수출이 좋아지느냐?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데다 대놓고 엔화를 계속 절하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면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결국은 업종별 밸류에이션을 보고 업종의 매력도만 판단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모델을 돌려봅니다. 니케이 지수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본 지수 중에 토픽스라고도 있습니다. 보시면 비슷해요. 6.3%, 6.8% 정도 상승 여력. 앞으로 6개월 동안입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은행 업종 16.9%나 나오네요. 그래서 일본 은행들 매수하라고 전 추천하고 있고요. 일본 보험 10.6% 정도 나오고 있네요. 상승 여력이. 또 운송 장비, 이건 수출주죠. 운송 장비는 뭐 닛산, 토요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상승 여력이 높다. 일본의 음식료, 이거는 또 엔화와 관계없이 내수잖아요. 그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환율하고는 이제는 같은 전략을 쓰시면 안 된다. 왜냐? 환율의 방향성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제약업종 마이너스 13.7%. 여기 보시면 상승 여력이 전혀 안 나옵니다. 소매업종 마이너스 36.8%. 전혀 매력도가 없죠. 전기전자 그냥 조금의 상승 여력.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전자업종은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도. 근데 아까 인프라 투자 얘기했잖아요. 재정 확대. 그러니까 이게 전력산업이죠.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당연히 재정 확대에 따른 매력도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명히 환율이 절상이 되면 부동산 좋아질 것 같은데 매력도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업종이. 이미. 전력가스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결론을 내려드리면, 자, 일본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할 뿐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시장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그렇죠? 둘째,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아마 한 6%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나쁘지 않다. 그러면 과거처럼 환율에 맞는 정책으로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이냐? 엔화가 절하가 되면 수출주, 엔화가 절상이 되면 내수주, 이런 전략을 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아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방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상대적인 매력이 높은 업종, 상승 여력이 많이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 전력, 뭐 이런 정도, 음식료도 괜찮았죠. 이런 쪽에 업종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